네, 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같이 봐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커뮤니티에서 주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예정된 대이란 제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사가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 전원을 회사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9월 14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건 자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와 같은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며 현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예정된 대이란 제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올 7월 기준 하루 19만 4천 배럴에서 지난달 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견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축소해왔고 감소분을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사가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 전원을 회사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오전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자 119명은 복직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채용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엄청난 할인율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초대형 쇼핑 축제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는 2015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영감을 얻어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메르스 사태로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한 행사인데요. 그 이듬해인 2016년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10일 동안 제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할인 행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저희가 또 SNS 방송 특성을 살려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은 혹시 이승재 기자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알아온 한도 내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행사가 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통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할인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좀 품목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경우에는 한 30% 내외로 할인율이 들어갔었고요. 이번에는 근데 또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고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더 하고 있는 상태죠. 네. 80%면 뭐 거의 벼룩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할인율인데요. 맞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가네요. 네, 80%면은 정말 엄청난 거저라고 봐도 그쵸, 예.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할인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문화축제도 함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에서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변경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름을 변경한 2016년부터는 쇼핑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축제도 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 유치와 한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날인 9월 27일에 열리는 K-팝 전야제를 비롯해서 각종 체험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다녀와 보니까 생각보다는 별거 없더라라는 이런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치홍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좀 노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이 기대한 것보다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할인율을 한 40% 정도를 기대를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한 20-30%의 할인율이 형성돼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행사도 그렇게 좀 볼 게 없었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또 기대감을 높인 거에 비해서 좀 볼 게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을 한 건지 네. 조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야제에는 엑소나 레드벨벳 같은 인기 아이돌 그룹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도 80%까지 늘렸기 때문에 물론 모든 품목을 하지는 않겠지만 작년보다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사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업체도 88%나 되는 등 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물론 아직도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선되는 속도가 빠른 만큼 이번 행사에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댓글 혹시 더 올라온 건 없나요? 지금 댓글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다 플러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흉내내서 이제 서민들 주머니를 좀 네. 이렇게 털기 위한 이런 좀 속된 말로 털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막상 갔을 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총알이라고 하죠. 많은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살 게 없으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오늘 이제 정부 측 각 부처가 이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황금 연휴와 겹치는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쇼핑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행사가 앞으로 잘 활성화돼서 외국 유명 행사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명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기용한 동아제약의 바카스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항서 효과는 주식시장에서도 통해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 주가는 8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동아제약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의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내세워 바카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약 280만 개를 판매했습니다. 동아제약은 2000년대 초반 베트남에 바카스를 출시했지만 현지 음료에 밀려 고전하다가 사업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박 감독을 모델로 기용한 이후 빠르게 판매량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아시안게임이 열리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바카스로 2,134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바카스는 동아제약 전체 제약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동아제약의 주력 상품은 바카스입니다. 바카스는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를 비롯해 필리핀, 미얀마, 브라질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 6월 베트남에서 바카스를 런칭한 이후 약 280만 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현지에서 판매되는 바카스는 박항서 감독 사진과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어 축구 팬들의 소문을 타고 전국 판매망에 빠르게 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바카스의 발음이 박항서와 비슷하다는 점도 인기를 얻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류 스타를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청소년 사이에서는 박 감독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필수 아이템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러한 박항서 효과는 바카스 판매 증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사의 주가 상승도 이끌어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주가는 지난 7월 31일 95,100원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3.6% 상승한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팀을 아시아 챔피언십 준우승과 아시안컵 4위까지 올리는 성과를 내며 현지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 박 감독은 현재 바카스와 함께 삼성전자TV, 종갓집 김치 광고 모델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 추석 하루 전날인 23일에 대형마트의 70%가량이 휴업할 전망이어서 장보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의 전국 406개 점포 중 276개가 오늘 23일 휴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추석 직전에 장을 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석 전날 대형마트의 휴업은 장보기 대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추석 당일인 24일로 조정했습니다. 하나그룹이 하나큐셀과 하나토탈의 대표이사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큐셀에는 김희철 하나토탈 대표이사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임명됐고 하나토탈 대표이사는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건형궁 하나지주경영부분 부사장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그룹은 태양광 시장 세계 1위인 하나큐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대해 콘텐츠 이용료에 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콘텐츠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언론사, 출판사 등에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링크세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는 28개 회원국과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내년 1월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필립 신드러 최고 사업 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콘텐츠 제작사, 창업가, 혁신가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를 위해 월스트리트 내의 다른 회사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고객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쇼트 포지션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